네로가 황제에 오른 지 10년 되던 해 서기 64년 7월 로마 제국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대경기장 부근이었는데요. 이 불은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대경기장을 덮쳤고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불로 당시 도시 로마의 3분의 2가 타버렸다고 합니다. 잠깐, 아니 어떻게 한 번의 화재로 도시의 3분의 2가 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건물과 도시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건물은 상당수가 목재로 만들어졌고요. 주택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았다고 합니다. 목재로 만든 집에 오밀조밀한 주택 배치까지 한 번 불이 나면 퍼지기 쉽고 진압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았다고 하네요. 네로 황제는 이재민들을 위해 마르스 공원이나 아그리파 기념 건축물, 자신의 정원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재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재민들의 주택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고대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네로는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의 사설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의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 큰 화재가 났는데 불구경하듯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일단 소문은 그렇다 치고요. 네로는 자신의 궁전도 짓게 되는데요. 도무스 아우레아, 바로 황금 궁전이었습니다. 규모와 호화롭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궁전 건설도 문제가 됩니다. 대화재로 타버린 지역이 네로 황제가 계획한 궁전 건설 예정지와 묘하게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네로가 궁전을 짓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네로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별장이 있었던 안티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네로가 로마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직접 불을 지를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뭐 어쨌든 소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네로 황제, 이런 소문에 편할 리가 없었겠죠. 소문을 잠재우기로 했습니다. 네로는 이 세간의 소문을 수습하려고 희생양을 만들고 대단히 공이 많이 든 치밀한 벌을 가했다. 그것은 평소부터 꺼림직한 행위로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며 크리스투스 신봉자라 부르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이 부분은 이교도의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그리스도 처형에 대한 언급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로가 그렇게 선택한 건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지요. 왜 하필 기독교인이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다신교 전통 속에서 다양한 신앙이 공존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신을 숭배하고 안전과 번영을 위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야만인이라는 괴이한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바로 종교의식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미사 양식을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미사에는 빵과 포도주가 제공됐는데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이런 기독교의 미사 양식을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녔던 기독교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게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죄 등으로 체포했고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 역시 평가가 엇갈립니다. 당시에 체포된 방화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역사는 훗날 새롭게 발견된 문헌들을 통해 그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뭐 어쨌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더 빠르게 번져나간 거죠. 65년, 결국 로마의 지배층 인사들이 네로를 축출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음모 사건은 결국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가이우스 칼리프르니스 피소, 그래서 피소 음모라고 전해집니다. 이때 세네카도 가담자로 몰립니다. 여기서 세네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는데요. 주로 스토아 철학을 따랐습니다.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 황제 시절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한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인 아그리피나의 도움으로 로마로 돌아옵니다. 이후 아그리피나는 세네카를 자신의 아들인 네로의 교육 담당자로 임명하는데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던 거죠. 세네카는 네로의 고문이자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로의 초기 통치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통치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독재적으로 변해갔고 세네카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피소 음모에 휘말렸고 결국 세네카는 네로의 명령으로 자결을 강요받고 그 명령을 묵묵히 따릅니다. 스스로 발목과 무릎 뒤쪽에 정맥을 잘랐지만 피가 빨리 나오지 않자 독약을 마셨고 독약마저 효력이 나타나지 않자 증기탕 안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세네카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의 자세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최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겠죠. 많은 역사가들은 세네카의 죽음을 소크라테스와 함께 철학적 죽음의 상징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에 빗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교한 글이 흥미롭습니다. 고대 로마 전문가인 미국 바드 칼리지 제임스 롬 교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요. 2014년 북한은 기원전 65년 로마와 닮았다. 롬 교수는 이 글에서 네로 황제는 스승이자 가장 유력한 조언자였던 철학자 세네카를 제거했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고모부이자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장성택을 숙청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롬 교수는 네로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는 점, 다른 형제를 제치고 최고 지도자로 선택됐다는 점, 그리고 최고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롬 교수는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닮은 꼴 네로 황제의 운명을 뒤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역사학자로서 볼 때 미래가 밝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다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먼저 피소 음모의 주동자로 언급된 이들만 세네카를 포함해 8명,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로 엮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는 측근들은 물론이고 친인척과 친구들도 모조리 죽이고 마는데요. 특히 군부에서 신망이 높던 사령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르블로 장군의 죽음은 군인 사회에서 반네로 정서를 크게 확산시켰다고 하는데요. 결국 시민은 물론 지배층의 반감은 더 커져갔고 네로가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에스파냐의 갈바 총독이 제일 먼저 네로를 반대하며 일어섭니다. 에스파냐에서 한계 군단을 새로 편성하는데요. 갈바가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온다는 소문을 듣고 원로원과 시민은 갈바를 지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네로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는데요. 당시 식량 문제에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로가 믿었던 근위대장도 도망쳐버립니다. 급기야 원로원은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하고요. 근위대 역시 갈바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든 사람이 네로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4명의 하인만이 네로의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로는 하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의 집으로 피신했고 결국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예술가인 내가 죽는구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로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일부 현대 역사학자들은요. 네로의 예술적 감각과 문학적 기여를 평가합니다. 극장과 경기장을 건설했고요. 예술과 음악을 후원하면서 로마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 68년 폭군 중의 폭군, 폭군의 대명사 이렇게 불리는 네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책감만족은 네로 황제와 세네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세네카의 인생론을 전해드리면서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받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한계 측면에서 여러 해석과 평가가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세네카는 죽음 앞에서도 철학적 원칙을 지킨 인물로 네로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황제로 기록됐습니다.